할게요. 특정해서 고정조가 하나 있고요. 그죠? 1번 2번 이동조 있죠? 3번 물림판 있죠? 4번 리드스크류 있죠? 5번 가이드축 있죠? 다 한 개씩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총 파트 파일의 개수로 이야기를 하자면 파트 파일은 총 5개가 있네요. 5개. 여러분도 저랑 똑같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셈블리 조립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조립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번 고정조가 말 이름의 뜻 그대로 고정하는 조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는 조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로 어셈블리에서도 부품을 추가해 가지고 배치할 때 첫 번째로 꺼낼 부품이에요. 즉 땅에 고정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라운드 부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또는 베이스 부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부품들이 조립된다. 그렇게도 보기 때문에 베이스 부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땅에 고정된다고 해서 그라운드 부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꺼내 볼게요. 먼저 파일을 시작하는데 새 어셈블리를 시작합니다. 만들자마자 속성창에서 부품 삽입 컴포넌트 추가는 취소 눌러놓고, 이 어셈블리 명은 바로 지정하는데 바이스 05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새 파트가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 새 파트가 아니고 새 어셈블리예요. 파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새 어셈블리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기성씨 오케이? 새 어셈블리 했죠? 그래요. 새 어셈블리로 확인. 자, 어셈블리 시작 이 속성에서 보면은 문서 삽입할 파트 찾아보기 이런 버튼도 살아있고, 그런데 이거 일단 취소해 놓고 이 어셈블리의 이름을 뭐로 저장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바이스 05로 얘를 저장합시다. 어느 폴더 안에 넣어야 돼요? 당근 바이스 05라는 폴더 안에 바이스 05라는 어셈블리가 저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리 저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축키 설정을 했어요. 물론 어셈블리 탭을 누르면 부품 삽입이 기능을 쓸 수 있는데, 단축키 우리가 설정을 해놨어요. 뭐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거 누르면 부품 삽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되나요? 자, 이 부품 삽입을 열어보니까 마치 어셈블리 시작 상태하고 비슷하죠. 자, 찾아보기 버튼 누르셔서 몇 번 부품을 열어야 될까요? 1번이라고 했죠 아까? 네, 1번 고정조 1번 고정조 요거 찾으셨으면 열기. 자, 여기서 클릭하지 마세요. 아직 클릭 안 하셨죠? 했어요? 안 했죠? 그 디자인 트리에서 델리트 누르고 지우고 다시 컨트롤 E 해가지고 다시 열어놔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이 확실히 나보다 빠르구나, 손동작이 빠르구나,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딱 그랬는데도 좀 빠르시긴 빠르셔요. 자,
여간에 저는 요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죠? 네. 요 상황에서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보시면은 이 90도 단위로 세 축에 대해서 90도 단위로 회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축으로 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컨트롤과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 흔들어 놓고 컨트롤 7 등각보기가 바로 안 먹거든요. 등각보기가 바로 단축키가 안 먹으니까 컨트롤과 휠을 눌러가지고 살짝 흔들어 놓고 컨트롤 7 누르라는 거예요. 등각보기로 이렇게 놔두고 보면 그 창이 또 안 뜨네. 자, 다시 이거 누르면 이제 떴다. 자, 지금 이거 요 대화창 조그만 거 요거 사라졌던 것을 제가 어떻게 켰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품 삽입 제일 밑에 보시면 상황별 도구 모음 회전 표시 요거 체크박스 있나요? 요게 만일에 디스플레이 안 되시고 계신다면은 얘를 체크를 풀었다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디스플레이 되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월드 좌표계가 얘가 Y고, 그죠? 월드 좌표계 보니까 요거는 또 X. 내가 이거를 마치 그 기승씨의 경우가 그럴 것 같은데 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기승씨, 내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죠. 등각 보기 해도. 그럴 때는 어느 축으로 돌리는 게 좋을까 여기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게 좋겠죠. Y축 이 버튼을 클릭해봐요. 돌아요? 그럼 내 것처럼 이렇게 방향 맞출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냥 보고 계시니까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즉, 이 버튼들 중에 Y를 기준으로 부품 회전이라는 요 버튼 있죠? Y, 와이파이, Y 찾았나요? 요 버튼 딱 클릭해 보세요. Y축 방향으로 90도씩 돌아가죠. 아차차, 내가 우측면 평면을 가지고서 설계를 해가지고 등각이 되게 이렇게 놓이게 의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췄네. 이렇게 등각이 되게 얘네를 내가 설계를 할 때, 파트 설계를 할 때 등각이 되게 요거를 못했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별 도구 모음 회전 표시 요거에서 내가 원하는 축선 방향을 선택해 가지고 돌리고 하면 되는 거죠. 마음에 들죠? 네. 다시 원래대로 제 거는 되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고서 일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파트의 원점하고 고정절하는 이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의 원점하고를 일치시키는 요령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의 원점하고 일치시킬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체크 표시. 어느 쪽에 체크 표시예요? 그렇죠. 왼쪽이 부품 삽입의 확인 버튼, 여기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있던 애가 어셈블리의 원점 위치로 자동 정렬된다고 그랬죠. 요거 기억나세요? 자, 다시 요 상황에서 마우스 커서를 어디다 옮겨 놓느냐 이거예요. 왼쪽에 속성창에서 부품 삽입이라는 이거 밑에 확인 표시에 커서를 가져다 대 놓으면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이 정렬돼 버리는 거예요. 요쪽에 거는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상황에서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을 일치하게 메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점과 점으로. 점과 점으로 아까 제한 조건 이야기했죠? 점과 점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X, Y, Z 3방향 모든 방향으로 고정이 된다고 그랬죠? 뭐 좀 비몽사몽간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할 때는 요렇게 보이기 아이콘들 중에서 원점 보기 요거를 켜 놓을 거예요. 요거를 제가 켰어요. 여러분은 저 확인 버튼으로 이미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요렇게 디스플레이를 켜 놓고, 자, 커서를 어떻게 가져다 대는지 잘 보세요. 제 커서의 위치는 여기쯤이었고요. 원점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커서를 원점 근처에 어셈블리의 원점이 요거예요. 어셈블리의 원점. 어셈블리의 원점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아이콘이 좌표계가 겹치는 것처럼 이렇게 떠요. 요럴 때 클릭하면 서로 일치가 돼 버립니다. 파트의 원점과 어셈블리의 원점이. 자,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커서예요.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어셈블리의 원점에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게 겹쳐지게 이렇게 슬쩍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커서를 어셈블리의 원점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가져다 댔을 때 아이콘이 이렇게 뜨면 클릭하는 거예요. 이거랑 부품 삽입 밑에 있는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확인 버튼하고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은 속성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디자인 트리에서 무슨 기호가 뜨면 꼭 이야기를 하죠. 디자인 트리에서 고정조라는 이 부품명 앞에 무슨 글씨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나요? F. 이거는 픽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고 이 디자인 트리를, 부품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세요. 어셈블리의 원점은 위에 있고 파트의 원점은 밑에 있죠. 그죠? 얘네들을 클릭해서 보고 이거 일치하게 내가 안 했구나. 다르네요. 쏘리. 클릭할 때 아마 차이가 났었나 보네. 그래서 기성씨가 자꾸 웃고 있었나 봐. 팔려 씨.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고정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아이콘을 보고서 딱 클릭해 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셈블리의 원점을 내가 클릭해서 선택했을 때도 여기에 표시가 되고, 파트의 원점을 클릭했을 때도 여기 표시가 되고, 둘 다 같은 위치에 표시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부품은 그라운드 부품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요 위치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보이기 요거 이용해서 원점 보기 켜셨던 분들은 요거 다 꺼주세요. 다른 부품의 원점들이 계속 켜지면 이거 눈이 정신없어요. 정신없으니까 얘는 좀 꺼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꺼내야 될 부품을 뭐를 꺼내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동조를 바로 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리드 스크류 또는 가이드 축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순서상으로 보면 리드 스크류 있는 게 더 좋겠어요. 먼저.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시를 그리지 않아 가지고 부시까지 있었으면은 부시도 추가해 놓고 그다음에 리드 스크류 순서대로 이렇게 끼워 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시는 없지만 바로 리드 스크류를 꺼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품 삽입 갑니다. 리드 스크류 열어 볼게요. 자, 왜 자꾸 제가 정면도를 스케치 평면으로 안 잡고 부품마다 베이스 피처를 생성할 때 우측면 평면에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 평면을 우측면 평면 계속 잡으면서 그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축 방향 돌릴 거 하나 없어요. 그죠? 그냥 클릭해 놓으세요. 임의의 위치에다가 클릭. 일단 삽입은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조립되는 관계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멍 형상이 고정조에도 있죠? 축에도 원통면이 있죠? 원통면과 원통면 인셈이잖아요. 이거 아까 제한 조건 설명할 때 무슨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심 조건으로 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동심 조건으로 해가지고 축 방향으로 얘가 서로 일치가 되면서 축 방향이 일치가 되면서 이 축선 방향으로는 얘가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축선 방향으로 왕복 운동 못하게 하려면 어느 게 필요하겠어요? 면으로 일치 잡아 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회전은 계속 할 수 있게 놔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거에서 가만 보시면 일단 이거를 뭡니까? 컨트롤 3 4가 더 낫겠다. 컨트롤 4 해놓은 상태에서 리드 스크류를 요정도 놓이게 요렇게 클릭해서 움직여 놓으세요. 요거 하는 순간 클릭해서 움직이는 순간 부품 이동이라는 기능을 쓰는 셈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는 등각을 제가 피하고 있죠. 등각 상태에서 하면은 XYZ 세 방향을 같이 움직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Y 방향하고 Z 방향 두 가지만 보고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측면 보기로 바꾸는 거예요. 컨트롤 4 눌러 가지고. 부품 이동에도 사실은 부품을 회전하는 방법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이거는 쓰지 말고요, 기승씨. 요건 쓰지 말고 하면 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는 등각 보기 놔두고 자, 메이트도 단축키를 지정했었어요. 그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S A 그죠? 미안해요. 컨트롤 쉬프트 A. 메이트라는 대화창이 떴죠? 속성창 떴죠? 여기에서 이제 뭐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원통 구멍면, 요거 원통 구멍면, 축에서도 요 원통면 요거 두 개를 선택하면 무슨 조건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냐면 동심이 자동으로 잡혀요. 원통면 두 개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동심 잡게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동심이라는 메이트 조건을 제한 조건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빠르죠. 원통면을 먼저 클릭해고 동심이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는 거. 동그라미 두 개. 동심이 요거 떴나요? 여기 원통 구멍면. 원통 구멍이에요. 원통면이에요. 요거도 원통면이에요. 다 잡았어요? 네.
그러면은 동심 조건이 자동으로 떴으니까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메이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한 거에서 면으로 일치해야 되죠. 면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좀 확대하는 중이고요. 고정조에서도 이 면이 있고 리드 스크류에서도 플랜지에 이 면이 있죠. 어딜까요? 여기쯤이네요. 그죠? 요 면이네요. 그리고 리드 스크류 이쪽에 숨어 있는 면이겠지만 가려진 면이겠지만 여기 면이 있겠죠. 요 두 개를 선택하면 면과 면을 일치합니다. 일치로 붙입니다. 라는 메이트가 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 면 요거 보이죠? 클릭하는 순간 투명도 변경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죠? 다시 오렌지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는 자리 요거 보이죠? 요거하고 화면을 살짝 돌려서 리드 스크류에서도 요 뒤에 있는 요 면이죠. 요거 플랜지의 요 면이죠. 면 일치로 가서 붙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확인. 자, 그러면 우리는 리드 스크류를 이렇게 조립을 해놨고 뭐 회전에 대한 것을 나중에는 적용하는 방법을 또 다른 메이트를 보여드리고 구동이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런데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바다냐 그런 이야기처럼 지금 현재 얘는 어느 것이 고정조고 어느 것이 리드 스크류인지 색깔이 구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일단은 색상 구분하는 거를 파트에서 색상 구분하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고정조의 색깔을 얘처럼 파란 색깔 계열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그래요. 고정조 디자인 트리에서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고정조를 선택하면 요거 표현이라는 버튼 생기나요? 표현이라는 버튼에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유, 또 스샷이 사라지네. 그 포켓몬 아이콘처럼 생긴 거 요거 선택을 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요. 이렇게 파란 게 얹어져 있는 아이콘이 하나 생겨 있고요. 아래 거는 노란 색깔로 블록 아이콘이 이렇게만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것은 둘이 차이가 있어요. 위에 아이콘은 어셈블리에서만 적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셈블리에서만 적용되는 색상이나 뭐 디스플레이 되는 색상 뭐 그런 거 정해졌다면 그런 것이 어셈블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파트 창을 열었을 때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파트 창에도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을 쓸 것이냐, 요걸 쓸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요거 보이죠? 위에 거예요. 네,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거 말이 또 뭔지 헷갈려요. 부품 단계에서 적용을 한다. 부품 단계에서, 이거는 어셈블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부품인 거죠.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ENT였나? 어쨌든 컴포넌트,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이게 컴포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단계에서 적용이 맞는 말이에요.
파트 창에서 적용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거는 파트 문서 단계에서 적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파트에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체크되어 있다고요? 부품 단계에서.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을 좀 바꿔볼 텐데 스크롤 내려가지고 보시면 색상안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해놨기는 하지만 색상안 아이콘에 보면은 회색조라고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걸 반드시 표준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게 RGB 색상환으로 바뀌어요. RGB는 뭔지 알죠? 레드, 그린, 옐로우. 레드, R, G, 그린, B, 블루. 그죠? RGB. 그런 색상표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색상으로 얘를 파란색 계열로 정해 줄게요. 저는 뭐 코발트 계열에서 하나 선택을 했어요. 되셨나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리고 부품 창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부품에서도 부품 파트 창으로 열렸을 때도 이 색상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세이브 한번 눌러 놓으시고, 자,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01 고정조 파트명을 클릭하면은 폴더 아이콘 생기죠. 폴더 아이콘 알죠? 폴더 아이콘 요거 눌러보면은 파트 열기가 돼요. 파트 창으로 가나요? 얘는 색깔 그대로네요. 파트 창에서는. 그죠? 자, 파트 창은 닫게 하시고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요. 어셈블리에서만 이 색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축에 대해서 색상을 적용해 봅시다. 축은 뭐 이렇게 촌티 나는 색깔을 해놨냐? 녹색 계열로 갈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녹색 계열로 갑시다. 리드 스크류 요거 선택해 가지고 표현 붙여넣기도 아이콘이 생겼는데 원래 쓰던 표현이라는 아이콘 찾아주세요. 역시 어셈블리에서 사용하기 찾았죠? 요래 놓고 축의 색상은 이미 표준으로 바뀌었으니까 녹색 계열로 맞춰 놓을게요. 좀 어두운 녹색 계열. 쌤, 큰일 났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그죠? 나사산 음영 표시가 사라졌죠? 놀라지 마시고요. 파트 파일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어셈블리에서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니까 걱정을 마시고, 또는 어셈블리에서 이게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어셈블리에서도 얘를 또 보여주려면 도면화해서 이렇게 음영나사산을 다시 켜주면 이렇게 표시가 다 되면 좋겠는데 요거는 좀 잘 안되죠. 기분 나쁘게. 자, 여하간 요렇게 얘를 잡아놓고 재생성 저장 잠깐 해놓으시기 바래요. 자, 부품 삽입부터 또 갑시다. 가이드 축을 꺼낼까요? 이번에는 이동조 안 꺼내고요. 가이드 축부터 먼저 꽂아야죠. 그죠? 네, 가이드 축 5번 가이드 축을 엽시다. 부품 번호는 뒤로 돼 있지만은 가이드 축부터 꺼내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05 가이드 축 열기. 얘도 뭐 회전할 필요는 없죠. 자, 회전할 필요는 없고 얘를 적당하니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클릭해 놓고 컨트롤 4. 요 상황에서 요거 딱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놓을게요. 컨트롤 4. 그리고 등각 보기. 자, 가이드 축이 꽂히는 구멍이 어느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에 거는 뭐였어요? 카운터보예요. A는 카운터보 자리였어요. B가 가이드축이 들어갈 구멍이에요. 앞서한 것처럼 가이드축도 평면도에 지시된 것처럼 구멍면과 축의 원통면을 동심으로 먼저 맞추고, 그리고 요 면과 면을 일치로 맞추고 두 단계의 작업을 할게요. 하나 더 하긴 하겠지만, 자, 먼저 메이트 조건을 들어가는데요. 메이트 실행하시고 원통 면을 선택하는데 안쪽에 거 선택하기 힘들면 여기 원통 면을 선택하셔도 돼요. 요거 보이죠? 요거 오렌지 색깔로 하이라이트 클릭하고요. 원통면 그냥 여기 클릭해도 되죠. 어차피 이거 다 동심축이니까. 그죠? 네, 여기 잡았어요. 동심 조건 뜨셨나요? 오케이, 확인. 그러면은 면 일치 잡을 때 고정조에 요 면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요렇게 제가 덧칠하고 있는 이 면이에요. 요 면하고 축은 화면을 요렇게 돌려갖고, 요 면이죠. 요거 요 평면이죠. 아이고, 요 평면이죠. 요거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슨 조건이 떴어요? 메이트 일치 떴죠. 확인.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이드 축은 회전하면 안 되죠. 그죠? 가이드 축은 회전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셈블리에서 우측면이 있지만 어셈블리의 우측면은 안 쓰고 이렇게 디자인 트리 열으셔서 고정조의 우측면, 그거보다 고정조에 그냥 면을 클릭합시다. 디자인 트리 요거는 다시 닫고, 고정조의 요 면을 제가 클릭했어요. 보이나요? 요거 클릭해 놨고 가이드 축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가이드 축의 우측면 평면 있나요? 요거를 두 번째로 선택할게요. 그랬더니 메이트 제한 조건이 뭐가 떴나요? 평행. 자, 여기서 평행 안 뜨시거나 일어나신 분,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일치 잡고 싶었으나 평행하게 잡아도 문제는 없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확인하고 나왔고요. 이 가이드 축을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말풍선이 뭐가 떠요? 그죠? 선택한 부품은 완전 정의된 상태로 움직일 수 없어요. 주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가이드 축은 이렇게 하나 맞췄는데, 쌤, 그러면은요 이쪽에도 가이드 축 하나 더 달려야 되는데 그것도 부품 열기 하나요? 아니에요. 미련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대칭이라는 것도 잘못 쓰면은 에러가 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 가이드 축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 웍스에서 좀 재미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오케이. 자,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네. 그냥 메이트와 함께 복사, 요거 딱 눌러보세요. 요거 절차 잘 기억하세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 왔다가 메이트와 함께 복사,
요렇게 해가지고 파트에서 파트를 요래 눌러주면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기능이 있다. 요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속성창에서 속성창 메이트와 함께라는 속성창 상단 좌측 우측 상단의 다음 버튼 누르기. 그 다음 버튼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못 눌러 가지고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자꾸 처음 하실 때 다음 버튼이 이건데 이거를 못 눌러 가지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버튼 눌러서 보면은 원본의 메이트 적용한 요소, 메이트 요소별로 선택해준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가이드 축을 갖다 놨을 때 동심 조건 먼저 맞췄죠. 여기 평면끼리 서로 면 일치 맞췄죠. 그리고 요 측면에 대해서 평행 맞췄죠. 요런 거만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반복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기 고정조의 원통면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 자리에 똑같이 생겨요. 어느 원통면을 잡아야 돼요? 이쪽에 있는 원통면을 잡아야 되죠? 네. 지금 요거 선택해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요 원통면 잡았어요. 투명한 애가 뭐가 따라왔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 면과 면 일치를 잡아달라고, 앞전에는 주인님 여기에 평면 잡으신 게 있는데 요런 것처럼 하나 잡아주세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요 화면을 확대해 보면 요 면이네요. 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평행 조건을 잡아주세요. 앞전에는 여기 면을 기준으로 평행을 잡으셨네요, 주인님. 요번에는 나는 얘를 선택하면 되죠. 요 면을 선택하면 되죠. 되셨나요? 어허. 그러니까 얘가 부품이 배치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 다른 부품을 배치합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확인 버튼 누르세요. 확인 버튼 일단 누르세요. 잘 보세요. 또 새로 시작하는 거 이야기하죠. 요 자리에 또 하나 더 복사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취소 누르시는 거예요. 더 복사 안 할 거니까. 그죠? 취소. 자, 그러면 가이드 축이 이렇게 딱딱 만들어졌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놨으면 일단 세이브.